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요일 첫 번째 아침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소식 전달 드리면서도 이 매번 TS 샴푸를 비롯하여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행보가 우리 팬들에게도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깜짝 놀라울 만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선행은요, 제가 아마 가장 빨리 전달드리는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빨리 전달드리는 만큼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큰 감격을 선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바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뉴스 기사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임영웅이 쓰던 방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어 기운이 좋다. 조선체육회라는 예능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영웅님의 칭찬을 극찬했었던 이천수 선수부터 전현무 씨까지 유명인들이 대거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 예능방송 프로그램이 리얼스포츠 예능 조선체육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스포츠 예능국장을 전현무 씨가 맡게 되면서 이 다양한 이야기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특히 25일 방영된 조선체육회 4편에서는요, 마침내 조선체육회만의 공식 사무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이 바로 레전드 임영웅이 쓰던 곳이라는 이 사무실을 본 멤버들은 기운이 좋다라며 굉장히 만족했고요. 이곳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지난달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잡았던 이영웅, 바로 이천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범죄자도 잡은 적이 있다라는 비화를 공개했는데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 출연자들이 빵빵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 임영웅님이 사용하던 방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다. 물론 이 방송 프로그램은요, 아시다시피 바로 TV조선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어떠냐? 시청률이 높지 않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유명세를 조금이라도 더 활용해보기 위해서 이런 방송 프로그램까지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고요. 저것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사용했었던 방이다 라는 이 대사부터가 얼마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예를 들어서 이 방송 프로그램에 만약 출연을 한다면 이라는 상상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졌는데요. 자, 왜인지 하고 봤더니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현무 아나운서가 임영웅 가수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정말 시청률이 폭등할 거다. 최소 7%는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천수 선수 역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마치 영상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뭔가 이 프로그램에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또 이렇게 영탁님과 이찬원님이 함께 자료화면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뒤편에는 임영웅님이 이 미스터 트롯 때 썼던 진의 상징인 왕관, 그 왕관을 쓴 모습을 또 등신대로 놓고 방송 내내 이렇게 한 번씩 노출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반응을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사가 얼마나 독특했는지 이렇게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방송편을 실제로 보신 한 수호천사님이 또 저에게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얼마나 이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선사하고 있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기운이 얼마나 이 방송가에서 성공적인 기운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놀라운 기록도 소개가 됐습니다. 가왕 임영웅 드디어 BTS를 이겼다. 바로 기업평판연구소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요. 자,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비롯한 많은 가수들의 이 브랜드 평판 기록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보니까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중에서 뉴진스를 이어 2위에 랭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방탄소년단이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그 다음에 뭐 아이브, 세븐틴, 블랙핑크 정말 쟁쟁한 가수들이 다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월 가수 브랜드 평판 결과에서 지금 전 세계에 제대로 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뉴진스가 1위를 차지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2위에 랭크가 되었고 오히려 방탄소년단을 추월하면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에게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 이 기사를 통해서도 매우 놀라운 사실로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수 중에 방탄소년단을 앞설 수 있는 가수가 몇이나 있을까요? 특히나 솔로 가수들 중에서 나열해봐라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그 숫자를 찾기가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임영웅님이 언제 복귀를 하느냐, 소시가 말했던 가을 콘서트, 나아가선 2집이 될지 신곡이 될지 뭐가 됐든 좋으니 빨리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으면 좋겠다.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선행을 볼 수 있던 결정적 증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앨범과 관련된 바로 정동원 군의 신곡 독백이라는 노래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면서 이 우주총동원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탑식스 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동원 군의 신곡 발표를 듣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임영웅 님도 신곡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지금 어떤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진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또 한 번 역사를 새로 쓸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앨범이 되지 않겠나. 이런 반응들이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정동원 군의 노래가 딱 발표가 됐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정동원 군의 곡은 바로 임영웅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영웅님의 인생 찬가를 작곡한 윤명선 작곡가님이 바로 이 정동원 군의 신곡을 작곡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매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 정동원 군의 이 밀접한 어떠한 또 인연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명선 작곡가님처럼 임영웅님의 노래를 만든 이력, 경력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요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TV조선의 방송 프로그램인 조선체육회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간접적인 등신대까지 등장을 시켰던 게 아닐까요? 사실 TV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TV조선을 떠나서 너무나 엄청난 초대박의 연속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들의 방송사에서 함께 출연을 했었던 임영웅님의 시절을 기억하는 관계자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TV조선의 내부 관계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임영웅이란 가수가 다시 자신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주기만을
예능이 됐건 뭐 또 다른 프로그램이 됐건 어떠한 형태로든 등장해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 조선체육회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님이 등장해주면 너무나 고맙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모든 패널들이 함께 쏟아냈던 게 아닐까요? 자,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는 흥행이 보증되어 있는 흥행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벼운 예능방송 출연이건 뭐 유튜브건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행보 하나하나가 많은 방송사와 많은 전문가들에게 그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신곡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베일에 감싸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호 씨가 예측했던 내용들이 딱 들어맞게 된다면 기가 막히겠지만 사실 저조차도 100% 예측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임영웅님이 그 엄청난 신곡이 될지 2집 앨범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노래를 정말 아시다시피 1집 앨범 때도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연습과 얼마나 많은 녹음과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거치겠습니까? 안 그래도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력한 임영웅님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바쁜 일정과 시간을 쪼개어 우리들을 감동시킬 만한 깜짝 놀랄 선행을 베풀어서 제가 이 모습을 포착하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밀접한 게 아니죠. 거의 너무나 돈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님의 지인이죠.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에서 장애인 축구협회 이사장으로 계신 임영웅님의 지인분 됩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에서 임영웅님과 군대에서의 인연을 맺었었던 바로 친형되는 분이죠. 또 그분의 결혼식장에 함께 등장했었던 임영웅님과 함께 등장했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실 거예요. 임영웅님이 이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장애인 축구협회에 수많은 축구화들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격을 했었죠. 그 당시 때 친구 되는 이 지인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비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안 밝힐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번에 이 장애인 축구협회 이 부산 대표팀 선수들이요, 전국대회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에 타는 영상을 이분이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을 좀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록색 트레이닝복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트레이닝복 누가 선물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했는데 이 선물이 무려 2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선물은 축구화 선물이었잖아요. 임영웅님의 2번째 선물인 하계 트레이닝복 착용 완료, 뇌성마비 동호인 리그 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또 우리 영웅시대 분들 모르게 이렇게 장애인 축구팀 분들을 위해서 트레이닝복을 또 선물을 했었던 겁니다. 축구화에서 끝났던 게 아니에요. 단발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 덕분일까요? 이분들이 전국대회를 참가를 해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너무나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보이십니까? 부산과 충북 경기에서 3대1로 완승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선물이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경기에서 승리까지 하게 되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친구분에게 그러한 말을 했었죠.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임영웅님은 축구화에 이어 트레이닝복, 유니폼까지 깜짝 선물을 주면서 이 장애인 축구팀 분들을 또다시 응원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이분들이 건행 인사도 하고 임영웅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던 영상편지,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눈부신 인성을 볼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집 앨범이 될지 신곡 앨범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콘서트가 될 수도 있죠. 얼마나 바쁜 일정을 쪼개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완벽에 완벽을 기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임영웅이란 가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 기사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친구분이 밝히지 않았다면 이 미담이 또 묻힐 뻔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사실이 우리가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감동과 감격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수를 응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임영웅님의 데뷔 초창기 때가 아니라면 대부분 미스터 트롯 이때부터 지금껏 응원을 해 오셨을 텐데요. 벌써 그 시간이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샌가 임영웅님을 응원하면서 벌써 앨범도 여러 개가 발매가 됐죠. 많은 분들이 신곡 앨범, 2집 앨범, 가을 콘서트 혹은 겨울 콘서트 기대치가 너무나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는 영웅시대의 전성시대가 지금 계속하여 누려지고 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조금의 인연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심도 있게 다뤄볼까 하고요. 나아가 임영웅님의 2집 앨범과 이적 작곡가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기사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서혜진 사단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가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죠. 미스트롯 창립 멤버인 전수경 PD를 자신의 회사로 영입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왜 영입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함께 했었던 이 전수경 PD를 영입하여 트롯 글로벌화를 위한 화력을 더한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불타는 트롯맨 이후로도 서혜진 PD는 K트롯 세계화라는 주제로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수경 PD를 데리고 온 건데, 자, 여기 이러한 말이 있어요.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으로 트롯의 부흥을 함께 일으켰던 전수경 PD는 서혜진 사단의 크레아 스튜디오와 다시 한번 의기투합, 원년 멤버로서의 더 큰 시너지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가장 먼저 현역 가왕에 합류하여 특히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을 배출하며 트롯의 세대 통합을 이뤄낸 능력을 10분 발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근데 과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을 이 서혜진 PD와 이 전수경 PD가 발굴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멤버들이 미스터 트롯에 나오지 않았다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제작진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스타를 발굴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확실히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역대급의 스타가 탄생했던 건요. 그만큼 출연자들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영화 감독으로 따진다면 대박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만 영화 감독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연기해내고 감독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자신만의 스타일로 끌어낸 배우들에게 모든 공이 돌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를 착출해냈다.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서혜진 PD와 이쪽 사단 사람들은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다는 이 경력과 이력이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 경력과 이력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앞날을 계속하여 끌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이 이들에게 은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좋게 생각하긴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을 비롯한
탑6 트롯맨들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부당한 대우를 보여줬던 것이 서혜진 PD와 그 측근 제작진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위상을 또 한번 감접적으로 입증해냈는데요. 그 외에도 임영웅님의 인기 파워를 입증하는 지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임영웅 또 인기를 입증한 파워. 59주 연속 스타 왕중왕 1위를 달성해냈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스타 왕중왕 또다시 59차에서도 연속 1위를 기록해냈습니다. 그 투표의 수만요. 벌써 12만 9천 표가 넘으면서 59주 연속 1위를 차지해내게 된 것이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는요. 2위를 차지한 영탁님의 8만 표와 3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의 8만 표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넘버원 임영웅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역시 무려 126주 연속 1위입니다. 어마무시한 기간이에요. 수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임영웅님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득표수가 또 굉장합니다. 44만 2,657표라는 엄청난 득표수를 얻으면서 역시나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2위에는 이찬원님이 위치했는데 21만 표입니다. 3위에는 김호중 씨고요. 1, 2, 3위와 비교해봤을 때 임영웅님을 배제한다면 2위와 3위의 21만, 16만 각각의 투표량은 굉장한 수치입니다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투표수에 이 두 사람의 투표량을 합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건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파워와 말도 안 되는 인기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는 어떤 엄청난 매력과 비밀이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히어로 임영웅 풍류대장 우승. 그러면서 팬텀싱어 우승자에 대한 공통점까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빼놓나 하더라도 이러한 말이 있어요.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한 이후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며 열풍의 주역이 된 가수 임영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과거 무명 시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무명 시절 마포문화재단 무대를 거쳐갔다라는 겁니다. 이 마포문화재단 등에 따르면요. 국내 광고 시장에서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진 임영웅님이 무명 가수이던 2019년 당시 마포구 대표 마을 축제인 염리동 소금축제에 초청되어 마포 아파트센터 광장에서 주민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열창을 했었던 모습들이 있죠. 제가 또 이 장면을 한번 과거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보면 여기가 무대인데 이 무대에서 또 뛰어내려와서 한참 앞에 있었던 관객석까지 임영웅님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손잡고 노래 부르던 모습이 고스란히 아직도 영상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포구와 임영웅님의 인연이 너무 깊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메세나폴리스라고 하는 마포구를 상징하는 초호화 아파트를 매입한 이유 역시 임영웅님에게도 이 마포구라는 곳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의미 깊은 장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가운데 임영웅님의 이런 기간에 대한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에 대한 칼럼이 하나 작성이 됐어요. 임영웅의 7년 여전히 정점을 향해 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 깊은 내용이라 한번 쫙 읽어드릴게요. 가수 임영웅이 7주년을 맞았다. 내노라 하는 K-POP 스타들에게 7년은 통상 변곡점이다. 현 표준 계약서상으로 최대 계약 기간이 7년이기 때문이다.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재계약을 턱하거나 혹은 홀로서기에 나선다. 반면 임영웅에게 7년은 변곡점이 아닌 정점이었다. 여전히 같은 소속사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반듯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7주년이 더욱더 돋보이는 이유다라고 합니다. 임영웅은 지난 2016년 8월 8일 데뷔했다. 디지털 싱글 미워요가 내놓은 첫 작품이다. 그때도 노래를 썩 잘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이 느끼는 트로트와는 결이 다소 달랐다. 격한 꺾기도 없었다. 담백하고 따뜻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하지만 임영웅이라는 걸출한 신인의 탄생을 알리는 첫 발자국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러던 임영웅은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진가를 드러냈다. 그는 2017년 11월 22일 첫 출연에 부초 같은 인생을 불렀다. 이후 같은 해 12월 창년지기로 1승을 거뒀고 패자부활전으로 밀려났으나 갈대의 순정을 불러 기사회생했다. 한 차례 위기를 겪은 임영웅은 단단해졌다.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을 꾹꾹 눌러담아 노래를 불렀고 승승장구였다. 2018년 1월 24일 남욱군으로 1승, 2월 7일 안동역에서 2승, 2월 28일 사랑의 트위스트로 3승, 3월 7일 항구의 남자로 4승, 3월 21일 뿐이고 5승, 현재 그를 지탱하는 단단한 팬덤 영웅시대에 속한 적잖은 팬들은 이때부터 임영웅을 눈여겨봤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용은 젊은 친구인데도 노래에 여유가 있다라고 칭찬했고 개그맨 황기수는 석류가 터지려고 하는 느낌이다라고 표현했다. 임영웅이 참여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족적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예심에서부터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불렀다는 바램, 박현빈의 댄싱퀸,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리고 팀미션에서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김연자의 10분 내로, 곤드레 만드레 등을 메들리로 선사했고 에이스 대결이 백미였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불렀고 팀 대결에선 3위였지만 임영웅은 단숨에 전세를 뒤집어 1위를 차지했고 전원이 다음 라운드로 직행했다. 준결승부터는 무대 하나하나가 주옥 같았다.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를 불러 원곡 가수인 역주행의 인기까지 견인했고 1대1 한국 미션에서 김수찬의 지목을 받아 울면서 후회하네로 맞서 300대 0이라는 놀라운 완승을 거뒀다. 결승 마지막 라운드는 인생곡 미션이었고 임영웅은 배신자를 선택했다. 생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불러주던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려 할 때마다 목에 메어 끝까지 부르지 못한 이 노래가 히든 카드였다. 임영웅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며 노래를 마쳤고 당당히 1대 미스터트롯의 왕관을 썼다. 임영웅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린 I'm 히어로가 발매가 됐고 초동 기록은 114만 장, 역대 솔로 가수 초동 1위에 올라섰다. 다양한 장르의 곡을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아티스트 임영웅으로 자리매김했고 이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했으며 2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만났다. 임영웅의 가장 큰 장점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장년층 팬들이 많지만 그는 올드 매체라는 TV보다 뉴 미디어인 유튜브를 선호한다. 그의 채널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고 8월 현재 153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그는 국경도 넘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에서 공연을 열었고 그 과정을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 공개했다. 이 외에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축을 하며 축하 공연을 하는 등 차별화된 행보와 더불어 남다른 경력을 쌓아나가고 있다. 임영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지난 3년간 쌓은 성과 때문이 아니다. 어딘지 모를 정점을 향해 가는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와, 주옥 같은 칼럼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찬원님에게 궤도 유튜버가 등장을 하여 절친이었던 이야기를 쏟아낸다라는 거, 바로 오는 28일 방송되는 톡파원 25시에서 이 궤도님이 출연하여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에게 이찬원님의 이야기를 자주 접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임영웅님과 친해지게 됐는지 그건 역시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마이리틀 히어로를 촬영하면서 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이찬원님의 어떤 이야기를 임영웅님에게 들었는지도 찬스 분들도 영웅시대 분들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방송과의 연결고리점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지금에도 계속하여 임영웅님의 존재감을 널리 더욱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1집 앨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공식 조회수가 벌써 4천만 뷰를 넘어섰죠. 이 노래를 만든 이적 작곡가님은요. 의리남 임영웅에 감동했다. 음악하기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적님이 바로 방송 프로그램을 출연하여 촬영하던 당시에 임영웅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 정규 앨범 CD를 사인을 하여 넘겼기 때문이죠. 이 당시 때 이적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일간의 고향 콘서트를 끝낸 뒤에 피곤할 텐데 이렇게 와주니 감동이다. 쌩쌩해서 더 놀랐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열심히 살게요. 음악 하길 잘했다. 이러한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도 유재석님은 제 음악적 동반자인 이적씨가 곡을 썼다고 했다. 이적씨가 밥을 한 끼 사야 한다. 그리고 조세호씨는 최근 이적씨를 만났는데 입이 귀에 걸려있더라. 그러자 유재석님은 임영웅씨 타이틀곡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적님의 어머님도 임영웅님의 팬이고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사랑받는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나 임영웅 씨에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어머님이 너무너무 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는 영웅이한테 곡 줘야 돼 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의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주냐라고 했는데 결국 의뢰가 들어와서 다행히도 곡을 줄 수 있었다라고 말했던 이적님이죠. 이 이적 작곡가님이 최근 개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재밌는 건 자신이 만든 패닉 2집 앨범에 UFO라는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임영웅님이 우주비행사라는 주제로서 자작곡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때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싱글 앨범으로 나올지 2집 앨범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임영웅님의 다음 노래는 이 우주 배경으로 한 노래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유튜버 궤도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님의 노래에 우주가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임영웅님 역시 굉장히 거기에 대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이 이적 작곡가님이 이 UFO라는 노래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 가사까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이 사상과 이때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곡을 써왔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이러한 말을 들었다라고 해요. 최근에 들은 말 중에 힘이 되는 말은 당신의 어떤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젊은 예술가 후배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죠. 저희 지난 시간들 해온 음악이 헛되진 않았구나 싶어서 세월을 지날수록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적 작곡가님의 말은요. 아티스트 임영웅님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과 가장 중요시하는 음악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죠. 이런 임영웅님의 신곡 또는 2집 앨범에는 이적 작곡가님의 UFO처럼 또 궤도 유튜버분이 말한 것처럼 임영웅님이 직접 말한 우주비행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적 작곡가님의 음악적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너무너무나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